구장리 872. 이제 한번 또 다 나갈 수는 없고요. 못 나가는 거는 그냥 각자 공부하시는 걸로 하시죠. 뭐. 얘가 이제 구장리잖아요. 구장리 827-1. 나온 거는 얘죠. 이렇게. 요거죠. 요 땅인데, 여기 요 필지가 있잖아요. 요 필지. 요 필지 같은 경우는 화성시 그 개발 정보를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 번씩 다 해요. 공청회를. 그거는 얘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최근에 했어요. 2022년 7월 6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8탄 초교 해서 17명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도도 좀 해놨어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를 좀 이렇게 공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민간 공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 지금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하겠다는 거죠. 예. 해제를 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죠. 아파트를 짓고 요 메인 도로를 확장을 시키겠다. 요 안건으로 해서 면사무소 애들이 와서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청회를 했다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판단을 사장님은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이유는 여기가 8탄 면사무소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8탄 면사무소고 그리고 이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 계신 분들도 거주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원투룸에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요 일대가 그러니까 여기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하면 분양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요거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 지역만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풀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치면은 이 아파트가 이제 아까 그 공청회 자료를 유심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진출입로가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니면 뭐 이쪽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와 있는 거는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조그만 땅이 나왔을 때 조그만 땅은 이제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걸 보통 서울 사람들은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마 빌딩은 누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가 이거 꼬마 빌딩을 지은 거거든요. 이것도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는 얘하고 이렇게 한 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끼다란 밭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장이었으니까 원래는 여기에 도로가 없었고 여기에만 도로가 있었으니까 목장하신 분들은 꼭 옥수수를 심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싼 땅으로 이제 이걸 사셨는데 중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생기면서 여기 조그만 부분 얘가 남은 거죠. 그죠? 얘가 면적을 보시면 71해배예요. 71해배. 그 평수 따지면 얼마예요? 71해배면. 예? 예? 20평이에요? 21평이죠? 21평이면은 이게 돌려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생겨서 이 코다리 땅이라 가지고
건축을 해본 사람은 건축을 하는데 이런 조그만 건축을 안 해본 사람은 엄두를 못 내요. 그죠? 엄두를 못 내. 이거는 해봐야 돼요.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틀린데 대부분 이렇게 조그만 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설마 이 땅에 건축이 되겠어? 라는 이런 접근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다. 이게 따지고 보면 도로가 새로 날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서로 이제 도로가 확장될 구간이에요. 그거는 요 확장될 구간 중에 이렇게 가서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 건물은 어차피 도로가 확장되니까 이 건물은 철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남는 거는 요 필지잖아요. 요 필지 이렇게 요 필지. 그러면은 요쪽 사장님은 건물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접으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악착같이 건물을 지시는 거고 이쪽 사장님이 건물을 만약에 진 경험이 없으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 땅에는 건물을 못 짓는구나. 그러니까는 여 뒤에 있는 사장님한테 팔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한번 해보시면은 건물이 나온다는 거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보자고요. 아까 그 구장리로 다시 가셔가지고 아까 그 번지수가 뭐 어떻게 되죠? 구장리 827 하나죠? 네, 하나. 이렇게 도시계획도를 이렇게 지어버리고 이렇게 요 필지 이렇게 두 필지. 두 피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건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건축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면을 한번 그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려주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화장실을 하나 빼고 주차를 한 대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동을 그렸을 때 얘 면적 얼마예요? 지금 상가가 37평이 나오죠. 얘 땅 면적은 얼마예요? 땅 면적은? 123.5. 아니 땅 면적 206. 206이죠? 206이면 이거는 제곱이니까 평을 따지면 얼마예요? 평으로 62평. 62평이죠? 62평. 이것도 뭐 땅 뭐 지주가 안 판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예전에 나왔을 때는 150 얘기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도로가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번 중개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아니면 사무실이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평수가 지금 37평을 쓸 수 있잖아요. 37평이면 CU가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CU가. CU는 거의 이제 로드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40평을 가장 선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보도가 있지만 여기 보도가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건물 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데크를 깔죠. 이렇게 데크를 까니까 건물은 37평이지만 쓸 수 있는 면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62평인데 요거를 150에 매입을 했으니까 저희 매입 가격은 얼마예요? 62평에 150만 원. 9,300이죠? 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토지 매입이 9,300. 그죠? 네. 그리고 건축비가 37평인데 대략 500 잡아요. 500 잡으면 얼마예요, 이거? 예? 1억 8천이죠? 1억 8천. 만, 10만, 100만, 1000만. 예, 그쵸. 이제 들어가는 게 요 앞쪽은 지목이 되니까 농지정부담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얘만 농지정부담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그러면 얘는
개별 공시가를 놓고 봤을 때 25만 1,900원이니까 3을 곱하면 3, 5, 15, 3, 2, 6. 그러니까 최대 한계선이 5만 원이잖아요. 그죠? 5만 원. 그러면 5만 원. 5만 원 곱하기 이 땅 면적이 얼마야, 이거? 70이죠? 70. 아래는 지목이 되니까 납부할 필요가 없고 70. 이렇게. 70배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 뭐야? 7호 35. 얼마 나와요? 350. 350이죠? 350. 그러면은 저희 원가는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더 들어갈 게 없죠? 네.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이 앞에가 지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낼 확률이 높고, 이거 따져봐야 되겠지만 개발부담금도 여기는 되니까 지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얘만 바뀌는 거지. 근데 개발부담금 일단 무시하고. 그러면은 총 비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다 하면은. 예? 2억 8천 조금 안 돼. 예, 2억 8천이죠? 예, 2억 8천. (2억 8천이면) 따지고 보면 만약에 대출을 일으킨다고 쳤을 때 한 70% 정도를 만약에 대출을 간다고 하면 30%만 현찰이 있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 그럼 30%면 얼마예요? 한 번에 진짜. 예? 3억.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냐? 8천. 8천을 땡기고 나머지는 대출인데, 이게 대출이 만약에 한 6% 정도 잡으면 이자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예? 2억 20%네요. 예? 1년 1200. 1200이죠? 1200이면은 달로 따졌을 때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내 보기에는 임대를 계속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 필지를 아예 매입을 해서, 그죠? 예. 실수의 목적으로 하시면 좋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찾는 게 CU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중개사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중개사 분들은 이제 왜 많이 찾냐면, 일단 메인 도로에 이제 붙어 있고, 그죠? 메인 도로에 붙어 있고, 여기가 다 원투룸 가는 길목이잖아요. 원투룸 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개사는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가 괜히 남의 땅에 가가지고 월세를 계속 100만 원씩 내는 것보다는 150씩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지쳐서 하는 게, 임대료도 따지고 보면 대출을 풀로 대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 건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2, 3년이 되면은 땅 가격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주차 대수를 한 대로 뺐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죠? 주차 대수는 이게 135대 한 대인데, 이걸 잘 이렇게 맞춰보면은 주차 대수를 안 대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할 거냐 2층으로 할 거냐 요 싸움이거든요. 2층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계단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꼬마 빌딩 갔을 때 아까 상리 아까 처음 보여준 데 있잖아요. 예? 거기는 다 좋은데 여기잖아요. 여기를 제가 2층으로 졌잖아요. 그죠? 2층으로 지면 계단으로 빠져나가는 게 한 5평에서 6평이 빠지니까 실제로 1층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상가로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면 상가 사장님들은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테이블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2층을 지면은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1층에 테이블이 많이 안 들어가면 건물을 따지고 보면 더 높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1층을 갈지 2층을 갈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 그 분처리도 따지고 보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분처리도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얘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떼어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있고 주거근생용지인데 생산 녹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 인센티브는 없는 거죠. 하동시는 자연 녹지하고 계획관리만 돼 있고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서 내년에는 생산 녹지도 넣어준대요. 근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여기 면적은 이거는 175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빠져나가는 면적은 여기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도로로 나가는 거니까 실제로 면적은 이걸로 재보셔야죠. 요걸 뭐 면적 재기가 있어요. 면적을 재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쓸 수 있는 면적이 229잖아요. 229. 그러니까 229니까 건축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겠어요? 229면. 예?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그냥 20% 이렇게 지시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평수로 계산하시면 14평이죠? 네. 그러면은 대로변에 붙어 있는 것 중에 14평이면 굉장히 분양하기가 좋죠. 왜냐면 대부분의 상가가 다 30평, 40평, 50평이라서 돈이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림이 떡인데 이거는 분양가가 좀 비싸도 14평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4평이면 좀 하기가 좋잖아요. 실소 사장님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좋은 거죠. 14평이라고 해도 중개사 들어오기는 좋아요. 그죠? 편의점은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로변 같은 경우에 가을 가게 사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하시는 분들 있죠. 배터리 유통하시는 분들도 14평짜리 조그만 거를 많이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친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안 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안 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건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건물을 일자로 안 짓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짓고 여기다가 주차를 한 대를 빼고 그죠? 주차를 한 대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는 거죠. 중공구에 이렇게 여기도 천막을 치고 이렇게 천막을 치면 거의 한 25평 정도 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진 게 어디냐면 요거는 실수요 목적 사임들한테는 인기가 좋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남자공단에 여기거든요. 여기 안녕동 176-310이거든요. 안녕동 176-310. 네. 여기. 네. 여기가 딱 공인중개사 하기가 딱 좋아요. 그렇죠? 도로변에 붙어 있고 이거는 이 아저씨가 욕심을 내서 굳이 2층을 짓는다고 해서 2층을 짓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층만 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를 여기 한 대 딱 2대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주차 뭐 한 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게 괜히 2층을 짓는 바람에 요로 타고 올라가는 면적 때문에 뒤에 면적 손실이 좀 크죠. 얘는 이제 위성으로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땅 면적은 주차공을 2대를 빼고 실제로 이 뒤로 보시면은 이 뒤쪽은 다 가설로 이렇게 쳐놔가지고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요게 평을 따졌을 때 만약에 이쪽 옆에 있는 공장이 만약에 600이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공장이 만약에 600인데 우리는 700에서 800 이렇게 분양을 해도 팔려요. 가격이 비싸도 내가 이제 실수요 사장님들 같은 거 갖고 있는 돈이 한 3억에서 4억 가지고 상가를 사는 건데 이거는 쉽게 덤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격이 조금 비싸도 예, 팔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꼬마 빌딩이라는 거는 뭐 별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나오는 이 잔여지를 가지고 건축을 대부분은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 의외로 꼬마 빌딩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8탄만 부장님, 예. 그거는 그러면은 예. 그런 컨셉으로 지금 한 2억 8천이 넘다면 그쵸. 거기 시세도 맛있거든요. 내로는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6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 예, 여기 말고 잠깐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발칸도 대운대 수원대학교 조금만 잡으세요. 동부아파트 여기거든요. 여기 한번 보죠. 여기가 봉담읍 와우리 21-4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건 건물이 더 지어져 있는 건데요. 옛날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옛날로 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되지만 옛날에는 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면으로 돼 있든가. 그러면 이런 필지를 사람들이 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죠?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기는 위성 사진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 저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얘가 경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 아저씨가 지금 성토 작업을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옛날 놓고 봤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쳤을 거 아니에요. 경사가 졌을 거예요. 여기 거의 낭떠러지 수준인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땅을 사셔가지고 이거를 전부 옹벽을 쳐서 위로 올린 거죠. 이렇게. 여기에 옹벽을 쳐서.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다가구나 빌라를 질 때 큰 평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가구를 저어주고 1층은 중개사로 짓고 2, 3, 4층은 이제 원룸을 임대를 주고 이렇게.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산을 까는 것보다 경사진 거를 위로 올리는 게 훨씬 수월해요. 해보시면. 그래서 꼬마 빌딩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래서 땅이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땅이 볼품이 없거나 경사가 졌다 이러면은 가격이 생각보다 좀 저렴한데 요거를 공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은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실제 도면도 한번 그려 보시고.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예.